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감정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가끔 어려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개는 베스트셀러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는 더 하겠죠. 깊이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베스트셀러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은 책은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책은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지만 마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자존감, 타인을 존중하는 삶, 제도의 변화 등 묵직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죠. 어쩌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작가는 짧고 감각적인 문장, 단편적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살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땐 슬픈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 요구와 타인의 기대에 자신의 취향과 감정을 맞추기도 합니다.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해야 할 것 같고 영화사에 나오는 영화들을 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장비가 필요한 운동도 하나쯤은 해야 할 것 같죠. 덕후라 불릴까 자신의 취미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과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취향과 감정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나답게 살기 위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자신의 행복보다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하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내면의 욕구와 소망을 억압하는 겁니다. 간혹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부담스러운 요구나 부탁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모욕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는 적자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낮춰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방심한 사이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화를 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선 화를 내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들에겐 친절해야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까칠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준비를 하는 것만으론 당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외부의 부정적 요소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내부의 부정적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대인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삶의 모호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나아가 불안을 이기려면 모호성 속에 허덕이지 말고 문제의 실체를 직면한 후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불안 외에도 내 안의 찌질함, 이기적인 성향, 부족한 능력 등 마주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작가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들을 자각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100% 객관적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면의 어두운 면을 피하고서도 성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책이 여느 베스트셀러와 다르다고 느낀 이유는 책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다룬 전반부도 흥미로웠지만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나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와 성찰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누군가를 깔아뭉개서라도 이겨야 하는 경쟁구도, 심각한 수준의 격차와 기회의 불평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내며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들이 우리가 맞닿은 문제의 표면만을 표류하며 사회적 담론에 닿는 것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위로만 받으려 하는 집단 퇴행 속에선 누구도 돌부리를 치우려 하지 않고 그저 방관할 뿐이다. 위트 있는 비유로 가볍게 혹은 냉소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나 역시 이왕이면 덜 심각한 편이 좋다. 하지만 때론 어렵고 복잡하며 재미없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의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였습니다.